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 아키텍트 강시용이고요. 오늘 자리는 이제 AWS와 메가전 클라우드의 데브옵스 이머전 데이고, 이 자리는 AWS의 서비스를 파트너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I/CD,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CI/CD 베스트 프랙티스 포 빌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AWS에서 CI/CD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이렇게 CI/CD의 기초와 모던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속적인 통합 CI,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배포 CD, 그 다음에 CI/CD 고객 사례, 데모에 이런 식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통합까지는 제가 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지속적인 배포부터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현진 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CI/CD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CI/CD를 알아보기 이전에 릴리즈 프로세스 스테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과정은 이렇게 크게 4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소스 단계, 빌드 단계, 테스트 단계, 프로덕션 단계를 통해서 최종 엔드포인트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딜리버리 될 거고요. 각각의 단계에서는 그 각각의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고유의 일들이 있어요. 먼저 소스 단계를 살펴보시면 필요한 소스 코드의 체크인 과정이 일어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코드에 대한 코드 리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코드가 더 효율적이고 좋은지 논의와 리뷰를 통해서 코드를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 빌드와 테스트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빌드 단계에서는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고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린트 체크나 만약에 컨테이너를 사용하신다면은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아니면 람다를 사용하신다면 람다 함수를 배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빌드가 끝나면 빌드 바이너리는 테스트 과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 과정에서는 다른 시스템과의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또는 로드 테스트나 UI 테스트, 보안 테스트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때 프로덕션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가 접근하는 서버, 프로덕션 서버로 배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프로덕션 코드의 모니터링이나 오류가 일어날 때 감자하는 과정들이 이 단계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 4가지 단계를 전부 다 거치게 되고요. 이 각각의 단계를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시켜 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지속적인 통합 또는 지속적인 전달 또는 지속적인 배포,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합은 단순하게 소스와 빌드 단계를 자동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체크인하게 되면은 이 체크인된 코드가 빌드되는 과정까지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될 거고요. 지속적인 전달의 경우에는 소스, 빌드, 테스트까지의 단계를 자동으로 해 놓고 그 단계는 별도의 QA팀이나 오퍼레이션 팀이 프로덕션 환경으로 넘기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를 전부 자동화해 놓은 것을 바로 지속적인 배포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AWS에서는 이 각각의 단계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스 단계에서는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깃 레파지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코드 커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여러분의 네트워크 안에서 레파지토리를 운영하고 싶을 때 별도의 레파지토리 서버를 띄우시거나 하실 텐데요. 코드 커밋은 이제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해야 할 관리 포인트가 없어진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AWS IAM 롤 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쉽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빌드 단계에서는 이제 AWS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코드 빌드는 좀 이따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베이스 기반으로 빌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 코드 빌드에 여러 서드 파티 솔루션들을 추가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디플로이도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모든 서비스들은 각각 단독으로도 사용되실 수 있고 다른 젠킨스와 같은 다른 빌드 툴과 엮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모든 단계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들을 엮어서 하나의 플랫폼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이제 코드스타라는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그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각각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던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또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모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안전하고 일관적이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니면 조직 운영 프로세스 등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여러 서비스의 경우 이 서비스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 관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서버리스라든지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 변경이나 인프라를 배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때 드는 여러 가지 큰 공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 놓고 코드화 시켜 놔서 쉽게 배포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과 관련돼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또 쓰실 수가 있고, 요렇게 거대화되고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이나 리소스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옵저버빌리티 툴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특징 중에서도 오늘은 새로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CI/CD에 포커스를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CD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가 작든 크든 어떤 규모에도 다 적용할 수 있고, 반드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효과는 개발 주기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딜리버리 하는 데 드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는데, 이 CI/CD를 구성함으로써 이 많은 부분들을 다 자동화를 시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주, 매월까지 걸리던 우리 개발 주기를 매시간, 매주로 굉장히 빠르게 개발 주기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화된 개발 주기는 결국 리드 타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처나 서비스가 맨 처음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게 보통 한 달에서 반년까지 걸렸다면, CI/CD를 구성해서 개발 주기를 빠르게 당기면 매 일에서 아니면 주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서 업데이트 시키고 패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요런 반복적인 개발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 실패 비율도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왜냐면은 개발 주기가 빨라진 만큼 그만큼 많이 테스트를 하고 많이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니깐요. 실패 비율은 소프트웨어 팀의 개발 비율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진행하는 세션은 이 모던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릴리즈 주제를 크게 나눠서 CI/CD로 나눠서 그중 먼저 지속적인 통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통합의 목표는 크게 4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새 소스 코드가 체크인이 되면 자동으로 새 빌드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코드를 새로 기술 예로 들었을 때 새 코드를 커밋해서 푸시했을 때 이 푸시된 코드에 대한 빌드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트리거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코드가 들어왔다는 걸 CI/CD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새로운 빌드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환경에서 코드에 대한 빌드와 테스트를 진행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개발자는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라이브러리나 개발 빌드 환경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컴퓨터에서 빌드했냐에 따라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빌드해야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데, 이거를 보장시켜 주지 않으면은 내가 전달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환경에서 빌드됐는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I에서는 특히 빌드할 때 일관된 환경을 계속 제공해야 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제공 가능한 환경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렇게 빌드된 아티팩트를 항상 배포할 수 있는 레디 상태로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빌드가 완료된 아티팩트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바로 배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빌드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빌드가 실패했을 때 이 실패
한 것을 감지하고 이 루프백을 닫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실패한 빌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빌드 피드백 루프를 닫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4 가지 목표가 확립이 돼야 안정적인 CI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CI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서비스가 바로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코드 파이프라인은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하셨다시피 이 각각의 CI/CD 파이프라인의 플랫폼의 스테이지와 잡을 시각화해 주고 구성하는 서비스인데요. 빠르고 안정적인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전부 다 시각화해 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도구들과 통합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이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코드 파이프라인이 젠킨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와 플러그인으로 엮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소스, 빌드, 디플로이 테스트, 디플로이 이 단계로 나눴을 때 맨 처음 소스 단계에 어떤 코드가 들어오느냐, 어떤 소스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지원되는 소스는 맨 처음 브랜치와 S3 오브젝트 폴더가 있습니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GitHub, 코드 커밋 그리고 최근에 빗버킷까지 추가돼서 총 3 가지 길 레파지토리의 브런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GitHub의 마스터 브랜치에 프로덕션용 파이프라인을 붙일 수도 있고 디벨롭 브랜치에 뭐 대부 환경 파이프라인을 붙일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S3에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새로운 파일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또 코드 파이프라인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도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ECR을 이 코드 파이프라인의 소스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도커 레지스트리에 도커 이미지가 올라왔을 때 코드 파이프라인을 스타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지원되는 소스는 이렇게 크게 3 가지 종류가 있고 브랜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다음에 도커,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커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도커 파일에 있는 소스 코드가 있을 때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새로운 커밋이 푸시됐다라고 하면 빌드 단계에서 이 해당 도커 파일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이 빌드된 도커 이미지를 ECR로 푸시하게 되면은 이 ECR에서 새로운 도커 이미지가 들어와서 릴리즈 태그가 변경되는 걸 감지하고 파이프라인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요런 과정을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들어온 코드 파이프라인의 소스가 어디로 배포될 수 있느냐를 보시면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환경이 크게 3 가지가 있잖아요. 맨 처음 EC2, 컨테이너, 서버리스 랍다.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디플로이 환경으로 요 3 가지 환경을 모두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EC2에 배포하시고자 한다면 코드 디플로이나 엘라스틱 빈스톡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셰프나 뭐 퍼펙 같은 오픈 스택을 사용하신다면은 옵스웍스 스택을 사용하셔서 그 EC2에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컨테이너에 배포하신다고 하면 코드 파이프라인 디플로이로 코드 디플로이 아니면 ECS 아니면 ECS 블루그린, 파게이트를 선택하셔서 배포하실 수가 있어요. 람다 같은 경우에도 코드 디플로이에서도 배포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AWS 샘을 쓰신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선택하셔서 샘 템플릿을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에 직접 배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트리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I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코드나 소스가 변경됐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트리거를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코드 파이프라인에서는 크게 2 가지 종류의 트리거를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고요. 두 번째는 웹훅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GitHub에 뭔가 소스가 올라왔을 때 트리거를 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현재 빌드하는 내용이나 뭐 배치성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케줄링을 시켜서 뭐 나이틀리 빌드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새벽에 빌드를 시작해서 개발자가 퇴근한 사이 빌드를 완료시켜서 다음날 아침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웹북 같은 경우도 뭐 도커브나 뭐 아트팩토리 같은 곳에 연결해서 새로운 레파지토리나 새로운 버전이 올라왔을 때 그때 트리거를 시켜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수행시킬 수도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소스와 디플로이 단계에서 어떤 거를 코드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들어온 소스를 빌드하고 이 빌드된 거를 디플로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들어온 코드를 빌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빌드 서비스가 실제 AWS에서 제공하는 빌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드 빌드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해야 될 빌드 서버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뭐 젠킨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젠킨스의 빌드가 많아지면은 저희가 빌드 에이전트를 붙여서 빌드 리소스를 확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젠킨스 메인 서버도 관리해야 되고 에이전트 서버도 관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코드 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에이전트 서버를 얘는 이제 필요할 때 컨테이너를 띄워서 빌드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붙어 있는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빌드 요청이 온 순간에만 빌드 서버를 띄워서 빌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하고 여러 빌드를 동시에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빌드를 한 그 시간 분 단위로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서버를 계속 띄워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띄우기 때문에 항상 빌드해야 되는 빌드 이미지를 빌드 환경을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했던 항상 일관적인 빌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도커는 코드 빌드에서 빌드용 이 컨테이너를 띄우시게 되면은 이 빌드용 컨테이너 안에 AWS CLI랑 공식 코드 빌드 관련 SDK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드할 때 추가적인 환경이나 설치해야 될 뭐 라이브러리나 SDK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커 이미지를 미리 빌드하셔서 사용자 이미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필요할 때 그 도커 이미지를 띄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코드 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빌드 스펙 야물 파일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빌드 스펙 야물 파일은 여러분의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 빌드를 만드실 때 그 안에 내부에 빌드 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젠킨스처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빌드 스펙에 포함되어야 되는 변수들은 이렇게 크게 페이지와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각각의 단계를 정의하는 거고요. 이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인스톨 단계, 프리빌드 단계, 빌드 단계, 포스트 빌드 단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각각의 페이지의 단계를 전부 다 명세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드가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빌드에서 뭐 필요한 명령어들, 스크립트만 그냥 빌드 단계에 명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티팩트는 반드시 명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명세를 안 하셔도 되지만 코드 빌드의 빌드 출력을 찾아서 이거를 저장한다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아티팩트를 명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드 빌드가 이 S3 나와 있는 바이너리 아티팩트를 S3에 업로드하고, 이 빌드 출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아티팩트에 여러분의 바이너리가 어떤 패스에 생성되는지를 명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빌드만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명세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빌드 스펙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람다 빌드 스펙을 위한 빌드 스펙 야물 파일인데,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안에 빌드만 명시되어 있죠. 이 빌드 커맨드스 안에 실제 우리가 커맨드 라인 안에 입력되는 명령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npm CI, npm 테스트 있고, 그다음에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패키지를 패키지를 만드는 이제 템플레이트 파일, 야물 파일들이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티팩트로 이 템플레이트 아웃풋 야물 파일을 작성하도록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도커에 대한 빌드 스펙 파일도 한번 볼까요? 요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푸시만 하면 되니까 아티팩트는 명시하실 필요가 없고, 도커 빌드와 관련된 명령어와 태그 지정 명령어만 사용하셔서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푸시하는 빌드 스펙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통합의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새 코드가 체크인되면 자동으로 빌드되는 거, 그리고 항상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환경에서 빌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빌드된 아티팩트가 디플로이 하기 쉽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과, 빌드가 실패했을 때 실패를 감지하고 루프백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 네 가지를 꼭 지켜서 CI를 구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CI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지속적인 배포에 대한
발표는 이제 메가존 솔루션즈 아키텍트인 김현진 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